돌팔이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고 눈을 감은 바흐. 돌팔이에게? 왕이 갑자기 주제 2개를 제시하고 푸가로 즉흥 연주를 요청했다. 한 성부가 연주한 선율을 다른 성부가 다른 음역에서 돌림노래처럼 따라서 연주하는 기법이다. 새 성부로 된 삼성 푸가를 왕이 칭찬하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2달이 지나서 육가 푸가를 마쳤다. 예수로 살아가는 프로이센의 프리들이 대왕에 바친 음악의 헌정 뮤지컬 오퍼링이다. 1747년 62의 바흐는 눈이 띄게 눈이 나빠졌다. 왕에게 음악을 헌정하기 위해서 2달 동안에 밤새워서 육성 푸가를 완성했다. 그리고 따가운 노원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프루트 연주를 뽐내기 좋아하는 왕을 위해서 프루트를 위한 트리오 소나타까지 세심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왕은 직접 연주하기는커녕 한 번도 이 곡을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 바흐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다. 특히 오른눈은 근시가 심해서 언뜻 서벌뜨기처럼 보였다. 평생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글을 읽고 악보를 그렸기 때문이다. 근엄한 초상화에 나타난 미간을 찡그린 표정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요즘 시력으로 치면 아무리 좋아도 0.2에서 0.3 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건반엔 손은 에 있고 악보는 의리에 남아서 오래간 연주는 문제없었지만은 글을 읽거나 악보를 짜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말년에 백내장이 심해져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바흐는 떠오르는 악상을 불러서 아내나 아들이나 사위가 악보를 정리하게 했다. 그렇게 평생 갱근하고 묵묵하게 지은 교회 음악과 궁정 음악이 1000곡이 넘는다. 백내장이 심해서 세상이 흐릿해진 1750년 영국의 돌팔이 의사 존 테일러가 라이프 지휘까지 왔다. 당시 영국 저지 2세의 주치의로 교황 베네딕트 4세와도 친하게 떠벌리던 그는 사실 엉터리 눈 수술로 몇백 명이나 실명하게 만든 사기꾼이다. 의학쇼를 하듯이 구경꾼이 몰린 광장에서 보란듯이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안대를 풀 때쯤 다른 도시로 멀리 떠나버리는 수법이다. 그건 알 리가 없는 바흐는 지푸라기도 붙잡을 심정으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의자에 앉아서 억센 도움에게 붙잡힌 채 제대로 된 마취도 없이 왼눈을 맞겠다. 눈 흰자 위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탁한 수정체를 눈알 뒤로 흘려 빼내는 흑마술 같은 수술이다. 아니나 다를까 경과가 좋지 않아서 일주일쯤 뒤에 2차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바흐는 영적 시력을 잃고 캄캄한 어둠에 갇혔다. 수술한 눈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골마 폐혈증이 생겼을 것이다. 바흐는 눈의 통증과 높은 열을 호소하다가 뇌졸중까지 일으키면서 수술받은 지 100일쯤 지나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다. 향년 65세 백내장을 저지러 하는 어처구니 없는 푸가였을까. 음악 아버지 바흐에 이어 음악의 어머니 핸델도 1년 뒤에 백내장으로 같은 돌팔이에게 수술을 받고 장님이 되었다. 죽음을 예감하였을 것이다. 마지막 작품 푸가의 기법 디 아트 오브 푸가는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14번 악장의 제목은 미리 달아두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왕자 앞에 서겠습니다. 평생 교회와 가정만 보고 살던 듬직한 바른 생활 사나이는 아내에게 마지막 다짐을 남겼다. 울지 마오. 음악이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거니까. Don't cry for me, for I go where music is born. 백내장이라는 눈에서 빛이 굴절되는 수정체가 흐려지면서 안개가 괜찮은 앞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다. 그래서 오래가면 수술 효과가 떨어지고 수술로 시력 장애로 악화가 될 수 있다. 는 거네요. 요절한 천재 블레즈 파스칼의 개성한 죽음. 블레즈 파스칼 1623년 1662년 배가 빵빵하게 부푼 한 살배기 아기가 내내 짜증 섞인 울음으로 찔찔거리다가 가끔씩은 바로 소음이 넘어갈 듯한 비명을 질러였다.
아기가 몇 번이나 생선을 넘어들자 이웃들은 집안일을 돕던 가난한 노파를 지목했다. 흘려듣던 아버지는 1년쯤 지나서 인내가 바닥이 났다. 죽일 듯이 다그치자 바닥에 떠밀린 노파는 뭔가 분풀을 하려고 와법을 걸었다고 자백을 했다. 만약 사냥일까 노파는 아기의 배를 약초로 찜질한 뒤에 고양이 한 마리를 곁에 놓고 주문을 외웠다. 악령을 쫓는 테마 의식이다. 악령이 아기에서 고양이에게로 빠져나갔을까? 자지러질 듯한 발버둥 치다가 정신을 잃은 아기는 한참 뒤에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자 초롱초롱한 눈을 떴다. 17세기 최고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브레즈 파스칼은 악령의 붙잡인 뜻이 개성한 질병에 평생 시달렸다. 악령에서 벗어났을까?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놀라운 능력으로 수학과 물리는 물론 철학과 신학의 영역에서 삼라만성의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었다.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정리,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내기,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업적들이 수두룩하다. 인간의 생각은 글대라는 것을 간파한 팡세도 그가 30대에 쓴 명상록이다. 스스로 악령을 쫓는 테마 의식일지도 모른다. 파스칼은 성인 블러시우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쇠못을 촘촘히 단 쇳대를 들고 단식을 하곤 했다. 삼촌에게서 물려받은 이름 블레즈 때문이다. 가톨릭 성인 블레시우스는 4세기 때 아르메니아에서 커다란 쇠빛에 쓸리는 고무드로 몸이 찢겨서 순교했다. 18을에 악령이 다시 찾아왔다. 그때부터 하루도 고통없이 보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다. 불과 30대 후반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고 말비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졌다. 두통, 복통, 설차, 간질염, 우울증, 거식증, 시력장애, 결핵, 위암, 셀리악병 등등 그에게 따라붙었을 것으로 나중에 의심되는 악령의 65가지가 넘는다. 악령은 덕실한 파스칼은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악령을 달리는 방법을 찾아냈다. 질병을 잘 활용하는 기도는 prayer for the good use of disease. 1662년 8월에 악령은 잔인한 두통과 저질러지는 발작을 고몸처럼 되풀이했다.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파스칼이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를 May God never abandon me 기도하자 마침내 악령이 그를 떠났다. 행년 39세 여전한 천재의 개성은 죽음이 궁금했던 의료진은 가족을 설득해서 데마스크를 만들고 죽음을 부검했다. 머리뼈가 특이했다. 봉합선이 보이지 않고 정수리 구멍이 닫히지 않은 채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다. 두뇌는 너무 커서 넘쳐나올 듯했다. 뼈정물이 정이라고도 불리는 에이포드 증후군이 보인다. 그러면 혹시 파스칼은 두개골 유합증을 앓은 걸까? 파스칼은 방세에서 카메라를 자주 언급했다. 머리는 사자, 몸은 양, 꼬리는 영으로 불을 뿜는 그리스 신화의 괴물이다. 인간은 얼마나 키미라 같은 존재인가? 얼마나 신기하고 괴물 같고 혼돈스럽고 모순되고 천지 같은 존재인가? 키미라 is man, lovely monster, chaos. 어쩌면 파스칼은 그 자신의 키미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신의 위대함과 인간의 비참함을 한 몸으로 보여준 두개골 유합증이라. 머리뼈는 22개 조각이 깨맨 것처럼 한 덩어리로 보인다. 두개골 유합증은 일부 조각이 서로 달라붙어서 머리뼈와 내가 제대로 자르지 못하는 유전 질환이다. 태어났을 때 일부 봉합선이 달라붙어서 굳어진 선천성 안연기형이다. 머리뼈 내부 공간이 좁아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통이 심하고 지능이 떨어지며 시력이 나빠지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들어서 크로전시병, 에이퍼트 증후군, 바이퍼 증후군 따위로 나뉜다. 2장에서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겼다. 점령균 당뇨와 협상하는 법을 알려준 김성원. 두 번째 단원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마신다면은 방 크기에 관계없이 빈병을 한쪽 모서리에 줄 세우기 시작해서 세 줄은 들어야 입가심 수준이란다. KBS와 MBC 출신의 탤런트
김성은, 정혜창, 김순철, 백일섭, 한진이 5명이 모여 한때 술을 즐기던 풍경이다. 다들 몸집도 크고 성격도 호방해서 두주불사를 뻐기던 수당들이다. 이런 애가에서는 드럼통 오 형제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성은은 먹기도 없는 척 먹었다. 키 175cm, 몸무게 89kg, 허리 38인치이던 30대에는 하루에 적어도 7끼를 먹어야 몸을 유지한다고 여겼다. 1936년 평양에서 세무서 직원의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그 귀한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한창 때는 젓가락에서 들면은 돼지고기 10인분이 후딱 사라지고 술자를 들면은 맥주잔에 채운 소주를 3잔이나 마셔야 발동이 걸렸다. 1970년 후배 트런트 김세윤의 종합검진을 받고 정상이라고 자랑하기에 호기심에 한번 받아본 검진 결과는 그의 즐거운 술 인생에 치명적인 엔지노굿을 내었다. 당뇨에 고혈압에 기관지도 좋지 않고 혹시가 폭음에 담배도 피우면서 생활도 굉장히 불규칙했다. 한창 떠오르던 나이 34의 훈남 탤런트는 검진 항목마다 빨간 엔지가 쏟아졌다.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떨결에 받은 옐로우카드는 실감나지 않는 법이다. 몇 번이나 옐로우카드로 무시했을까. 옐로우카드가 레드카드로 바뀌는데 10년 남짓 걸렸다. 1981년 1년간 방영된 최초의 KBS 대여 드라마 대명을 찍고 난 뒤풀이에서 김성은은 폭탄주로 맞이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사흘 만에 정신이 들고 3주 넘게 병원에 갇혀 지냈다. 대명에서 주연기 최명길 역을 맡은 덕분일 것이다. 병자론에서 청나라와 협상을 주도한 주화파의 수장이다. 당뇨는 청나라 저로 물리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하기로 작정했다. 친구가 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출간한 책의 제목도 당뇨와 친구하라이다. 내 몸을 점령한 당뇨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협상으로 내줘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였다. 당뇨는 학교 일진처럼 제일 먼저 담배를 달라고 했다. 불감청의 고소원이라 애써하고 기꺼이 갖다 바쳤다. 일진은 충성심을 확인하고 싶다며 매일 피를 요구했다. 시킨 대로 매일 손가락을 찔러 혈당 검사를 했고 악랄한 일진은 자동차까지 넘겨달라고 협박했다. 10년도 넘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자동차까지 넘겨줬다. 회장님 접는 배우 꼴이 말이 아니다. 걸어다니는 진거기 신사는 너부족한 얼굴 가득 구수한 너털 웃음을 펼쳤다. 어차피 협상 아닌가? 자동차를 넘겨주고 대신 만보기를 쳤다. 계기판 주행거리를 보는 것보다 만보기의 숫자를 확인하는 게 더 즐거웠다. 맛깔난 음식도 자진반납했다. 쉽게 거북한 잡곡밥과 밍밍하고 싱거운 음식에서 새로운 맛을 깨달았다. 여러 상황에서 제혈당에 대처하는 노하우도 제법 터득했다. 친구가 된 당뇨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당뇨와 함께 50년도 더 살았다. 2022년 어느 날 느닷없이 방광감이 선빵을 때렸다. 김성은은 김인하의 협상을 했지만 비겁하게도 방광감은 바로 급소를 찔렀다. 향년 86세. 김성은이 알려준 협약 전략은 지피지기이다. 의사에게 3분 진료받고 설명 듣는 것만으로 당뇨병 공부를 마쳤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당뇨병을 극복하려면 공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한도급도 없이 배워야 한다. 당뇨병, 디아베이츠, 혈액성의 당을 세포를 없애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질환이다. 몸에서 당을 이용하지 못해 쉽게 피곤하지 해지고 쓰지 못한 당을 오줌으로 배출하게 된다. 뇌결핵병의 블랙홀에서 탈출한 스티븐 호킹 1942년생인데 2018년까지 사셨네요. 1962년 영국 런던 북쪽의 작은 마을 한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스티븐은 고교 졸업 아닌 소녀 제인을 처음 만나서 달짜지근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런데 수은이 좀 이상했다. 자꾸 말을 더듬고
포도주를 썩이 엎질렀다. 스티븐 호킹이 그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순간이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어떤 사건이 어떤 영역 바깥에 있는 관측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공간의 경계를 말한다. 블랙홀로 빠져들기 직전의 경계선이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듣도 보도 못한 근 위축성 측석경화증 르게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길어봤자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다. 더 이길 수 없는 블랙홀로 들어선 것이다. 21살 청년이 불치의 블랙홀에서 서서히 빨려들어가는 기분은 도대체 어떤 걸까? 두문불초 집안에 들어박힌 그는 우울증으로 엉망에 시달렸다. 절지의 사형수가 되어서 처형을 기다리는 꿈이다. 병원에 있을 때 한 소년이 백혈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 사형수보다도 백혈병 소년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르게르병은 근육이 망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물리학은 몸이 필요 없다고 했고 르게르이다. 르게르로 근위축성 측석경화증이다. 호킹 박사 그의 삶도 그렇다 긴 세월 동안에 르게르병의 블랙홀에 빨려 들었지만은 스스로 강한 낙천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새로운 사건의 지평선을 열었다. 르게르